한국 타악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는 우리가 배운 바 있듯이 모래시계형 타악기입니다. 모래시계처럼 생긴 울림통에 가죽으로 만든 북면을 2개 붙여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막을 울려 연주하는 막울림 악기에 해당되고 우리가 체명악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음을 내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유울타악기가 아니라 무율타악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장구는 타악기로서 독주에 연주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악기의 연주에 반주악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악이나 기악에 있어서 반주를 하기 위해서 장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구라고 하는 악기는 다른 악기와의 협주에서 혹은 합주에서 그 박자, 빠르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전통 타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구와 같은 형태를 가진 악기는 범아시아적으로 널리 발견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에서 오늘날 장구보다 적은 형태의 악기가 보입니다. 고구려의 오회분 사오묘에 보이는 도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도상에 오늘날 장구보다 작은 가는 허리를 가진 악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기를 우리는 세요고 혹은 요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요고에서 세자는 간을 다는 뜻이고요. 요자는 허리라는 뜻입니다. 가는 허리를 가진 울림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요고, 요거는 거의 같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악기 명칭인데요. 고구려 시대에도 이 장구와 유사한 형태의 악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 벽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세요고의 실제 물이 하남시의 이성산성 유적지에서 2000년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전체 길이가 42.8cm, 왼쪽 원통 지름이 17cm, 그리고 반대통 지름이 17.5cm로 가운데가 잘록하게 생긴 그런 형태의 세요고입니다. 이 요고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있는 그런 세요고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세요고 또는 요고 같은 악기들이 통일신라 시대에도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동종, 범종에서 보이는 문양들을 살펴보고 그 문양 속에서 요고를 연주하는 악인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기군 비암사에 있었던 계유명 아미타불 삼존 석상에 이 요고를 연주하는 도상이 보입니다. 이는 삼국시대에 이미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서도 고루 요고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된 범종에서는 요고가 중요한 타악기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고가 불교음악뿐만이 아니라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시대가 되면 정식으로 문헌에 장구가 등장합니다. 고려시대 때 문종 30년에 장구업사, 즉 장구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이들이 아악을 제외한 당악이나 향악에 편성돼서 장구를 연주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종 9년에는 송으로부터 20대의 장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송에서 새롭게 제정한 대성악을 통해서 장구를 20대를 보냈다는 것은 새롭게 고려에 정착한 아악에서도 장구가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고구려 때부터 우리가 통일신라의 범종도상에서 볼 수 있는 장구와 관련된 악기들은 세요고로 아주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때 고려에 보내준 장고들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하는 장고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나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장구는 계속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종묘 제례악과 같은 제례악, 그 다음에 연양에서 활용되던 향악이나 당악에 고로 장구를 썼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장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선비들이 연주하는 풍류 음악에 다른 악기들과 협률하는 지휘 악기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구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는 몸체와 채로 구성이 됩니다. 몸체는 모래시계 형태의 울림통, 그리고 두 개의 북면, 그 다음에 두 개의 북면을 연결해주는 조임줄, 우리가 조임쇠라고도 하고요, 숙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림통, 그 다음에 두 북면, 숙바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울림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록한 모래시계형이기 때문에 조롱목 혹은 또 울림통 혹은 상사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북면은 울림통 양면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북편, 또 다른 쪽을 채편이라고 합니다. 북편은 궁편이라고도 하고요. 이 북편은 채편에 비해서 지름이 1에서 2cm 정도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채편보다 북편에서 더 낮은 소리를 내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북편의 가죽 또한 채편보다 두껍습니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가죽을 활용해야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편보다 더 낮은 저음을 내기에 적합하도록 큰 북편의 지름을 가지고 또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북면은 복판과 변죽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면에 울림통 양쪽으로 가죽을 내기 때문에 가죽이 닿는 부분을 영역의 구분선으로 하고 그 안쪽을 우리가 복판이라고 부르고 그 바깥쪽을 변죽이라고 부릅니다. 즉 복판은 둥근 가죽이 울림통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변죽은 울림통의 테두리로부터 벗어난 바깥쪽의 가죽면을 말하게 됩니다. 복판은 울림통을 통해서 진동을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복판을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고요. 변죽은 울림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쳤을 때 작고 높은 소리가 납니다. 조임줄은 실을 꼬아서 만든 끈으로 북편과 채편의 양쪽 북면을 울림통에 고정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임줄 끝에는 북면의 테두리에 걸 수 있도록 쇠고리, 즉 가막쇠가 달려 있습니다. 조임줄에는 북면과 채편의 음고 및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조이개 또는 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수를 조이게 되면 양편의 가죽면들이 긴장을 해서 소리가 높아지고요. 축수를 늦추게 되면 소리가 당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장구를 연주하는 채는 대나무를 깎아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른손에 채편을 두드릴 때 이 채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열채라고 부르고요. 대나무를 평평하게 깎아서 손잡이 부분은 넓게 만들고 윗부분은 좁고 얇게 만듭니다. 그러나 장구와 닿는 부분은 약간 도톰하게 깎게 됩니다. 장구의 연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구를 연주할 때는 양손으로 궁편과 채편을 칩니다. 정악과 민속에서는 채편에 열채를 쥐고 치고 궁편은 그냥 손으로 치지만 풍물이나 일부 무속계통의 음악을 연주할 때는 양손에 열채와 궁굴채를 들고 칩니다. 궁굴채도 대나무로 만들지만 나무를 맨 끝에 달아서 굉장히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채입니다. 장구 연주법은 꽤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용량 악보라고 하는 악보에는 실제 음악의 장구의 연주법이 악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장구를 연주하는 방법이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자로 쌍, 편, 고, 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쌍은 2개를 말합니다. 2개라고 하는 것은 둘을 말하는데
양손을 모두 활용해서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합장단을 말하고요. 장고의 소리를 흉내내는 구음이라고 하는 악보 체계를 따른다면 떵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편은 채로 채편의 복판이나 변죽을 치는 방식입니다. 채편을 칠 때는 우리가 덕이라고 구음합니다. 고는 손바닥으로 북편을 칠 때 쓰는 말입니다. 북편을 손바닥으로 칠 때는 쿵 하고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구음을 쿵이라고 씁니다. 요는 오른손으로 열채를 굴려서 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즉 굴림체라고 할 수 있고 더러러러라고 우리가 구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손으로 채편에 장식음을 더하는 겹채, 기덕이 되고요. 오른손 채편을 약하게 한번 찍는 채찍기, 더의 주법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영양 악보에 쓰여져 있는 쌍편 고요를 구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떵, 떡, 쿵, 더러러럭. 여러분들 장고의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장고에는 정말 다양한 장단들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치는 세마치, 국거리, 타령 할 것 없이 악곡에 따라서 다양한 장단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장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한국의 장단은 작은 소박 장단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2소박 계열의 장단, 3소박 계열의 장단, 2소박과 3소박이 섞여 있는 혼소박 계열의 장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치 장단은 떵, 떵, 덕, 쿵, 덕이라고 해서 작은 박 3개가 묶여서 3개의 박을 이루는 3소박 3박자의 장단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거리 장단, 떵, 기덕, 쿵, 더러러럭, 쿵, 기덕, 쿵, 덕 하는 장단은 3소박이 4개 모여서 연주되는 3소박 4박자의 장단입니다. 그리고 산조나 판소리에서 많이 연주되는 엄몰이라고 하는 장단은요, 2소박과 3소박이 결합이 돼서 4개의 모듬을 이루는 혼소박 4박자의 장단이기도 합니다. 장단의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단편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단들을 장구에 얹어서 장구는 다양한 음악의 반주 음악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장구로 연주하는 몇 가지 장단을 습득을 하신다면 우리 한국 전통음악을 이해하는데 빠른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한국 전통 타악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빠르기와 리듬을 조절하고 지휘하는 장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